짧아가지고 여기 손 아니 큰일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그동안 많이 컸죠. 제가 사실 이런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제가 이 탄핵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직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계속 나와가지고 그 태극기 운동 하시는 분 옆에서 멀리서 응원하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연설을 하게 되고 연설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왜냐 저는 정당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태극기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그게 정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당을 만들어서 원내에서 싸우지 않으면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광용이 이 태극기 집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광용 씨도 그 당시에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속 커지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의논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광용 씨가 당을 만들어도 될까? 이랬습니다. 할 때까지 해보면 될 것이면 될 것이고 안 될 것이면 안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당을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데 이거 사람들이 태극기 물결이라고 하는데 물결은 바다로 흘러가다 보면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이 태극기 물결을 댐을 쌓아서 막아서 전기를 생산해야 그게 파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정광용 씨한테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정광용 씨가 그 말을 듣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뒤에 갑자기 도태우 변호사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용 씨한테 저거 시킨 거냐, 협의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도태우 씨 혼자서 저런 생각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와 다 협의하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당을 만들면 언제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미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박사모들을 다 시켜서 각 지역당을 만들고 그거를 선관위에 신고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누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저보고 당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고 당을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은 당 이름을 저놈들이 저렇게 쓰레기처럼 내팽개쳤으니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새누리당을 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광용 씨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가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정말 헌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정광용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조원진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으로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엄청 설득하고 만나서 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환호를 질렀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저는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김진태 의원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태극기 국민들의 기대를 키워놓고 이제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 와가지고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당신이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태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역시 김진태 의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하고 싶다 그랬더니 문자로 하자고 그래요.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가지고 결국 문자만 받지 전화 통화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김진태 의원 선거하고 그럴 때 그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주고 그 스태프들 밥도 사고 꼭 대통령으로 나오시라고 나중에 얼마나 그렇게 제가 빅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쉽게 만나지도 못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조원진 의원을 너무 지지해가지고 삼선 의원이 나와서 진실을 외친다는 거 그거 하나로 제가 정말 저는 헌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도 우리 태극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이 있어서 그 국회 안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법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개인지 모르고 저도 아직 쉬어보질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5.18에 관해서도 만들어 놓은 법이 저는 한 수십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진 법은 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타게 악법을 막자고 여전히 그들은 세월호니 5.18을 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꾸려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학대법 이런 것들 다 그게 나중에 북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악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의 헌정체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이제 다가오는 6월에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 무죄석방을 외칠 때 저들은 헌법의 규절을 교명하게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걸로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직한 개헌 무슨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인지 뭔지 이 사람들이 내놓은 그 개헌안 초안을 보면은 경제는 경제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또 이 국가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대로 다 교묘하게 단어 몇 개 바꾸고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지금 완전히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사실 건강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자주 방송을 못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게 공짜는 없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하니까 이제 후원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지 후원도 들어올 텐데 제가 아파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2번의 정명 칼럼을 썼는데 개헌을 막아야 된다. 나라 체제가 바뀌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2번의 긴 칼럼을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진정방송 사이트에서 최근에 제가 했던 개헌을 막아야 된다라는 칼럼 2개를 꼭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헌안에 특히 또 스님 같으신 분이 하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법륜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촬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분은 좌파 중에 좌파고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형도 간첩이었고 그 집안이 다 극좌입니다. 그 사람 말고 우파 방송을 하시는 네? 석가모니 방송인가? 예. 그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헌법 개정안 제안한 거 그거를 가지고 방송을 하셨던데 그걸 또 한번 찾아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하는지 예를 들면 이 토지 공개념이니 이런 단어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게 토지의 부동산 소유를.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고 민주주의라는 말만 넣어가지고 교묘하게 바꾸고 하는 것들. 자유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하고 차별되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체제가 바뀌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느 결에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이 권리와 자유가 극도로 제한이 되는 체제로 우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이건데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 잘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대로 되겠는가? 우리가 제목은 숱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고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극기 집에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또 대한민국 저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 외치고 문재인 퇴출 등에 써붙이고 다니고 그거 백날에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저들은. 왜냐? 저들은 보수 우파 국민은 지네들이 하는 것처럼 피 흘리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어도 시간 되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집에 돌아갈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재인이를 탄핵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리거나 강제로 이걸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못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있는 겁니다. 팔자. 이분이 정말 대가 세고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분이 나라를 구하는데 어떤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있다가 병고에 시달리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 처음에 태극기 집에 나갔을 때 제가 연설을 하던 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걸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자기 목소리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 잘못됐다고 외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많이 울고 제가 그때 우리는 태극기 의병이라고 했습니다. 전 지금 태극기 의병이란 말도 후회합니다. 왜냐?
의병은요, 피 흘리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실컷 소리 지르고 나서는 전부 술집이나 음식점에 올려가서 실컷 먹고 웃고 떠들고 집에 갑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저도 물론 밥 먹으러 끌려간 적도 있고